책 읽어드립니다. 야곱, 너는 특별해. 날지 못하는 어느 새에 관한 이야기. 알을 낳은 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엘다는 기쁜 마음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하네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알을 낳게 될 것 같아요. 벌써 다시 때가 되었나? 요하네스는 놀라워하며 둥지를 좀 더 푹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다는 하루 종일 힘들어했습니다. 알을 낳기란 그만큼 힘겨운 일이지요. 마침내 저녁 때쯤 엘다는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갈색이 감도는 알록달록한 알을 자랑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달려와 알을 요모조모 뜯어보고 자신들의 알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엘다와 요하네스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부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후 아기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60일 정도를 밤낮으로 둥지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엘다와 요하네스는 한쪽에서 알을 품고 있으면 다른 쪽은 먹이를 구해오는 등 일을 교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낮, 기다림도 끝이 났습니다. 엘다는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머리를 알에 갖다 댔습니다.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안쪽에서 긁어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껍질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르스름한 작은 부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엘다는 떨고 있는 젖은 몸에 붙은 껍질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가냘픈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말랐을 때 비로소 엘다는 아기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엘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작은 부리를 관찰했습니다. 부리는 매끄럽고 광채가 났으며 금이 가거나 핥힌 자국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두 눈, 옆으로 퍼진 물갈퀴 모두 엘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아기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어.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야. 오늘도 바람이 매섭게 부네. 아기 몸이 따뜻해지도록 날개 밑에 품어줘야겠어. 새로운 엘버트로스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빨리 온 섬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엘다와 요하네스의 둥지에 모여들어 아기와 인사를 나누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주위에서 들리는 째지는 듯한 목소리에 겁을 집어먹은 듯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모든 엘버트로스들이 조용해지자 엘다와 요하네스는 그때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야곱. 요하네스와 엘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야곱은 먹성이 좋았거든요. 야곱에게 줄 충분한 먹이를 찾을 때까지 바다 멀리 날아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엘다는 가끔 야곱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엘다가 낳은 아기들은 날개가 채 자라기도 전에 벌써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날 생각은 하지 않고 요하네스나 엘다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바다의 물결 소리와 바람의 아름답고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곱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많이 잤습니다. 둥지 안에서 잠을 잘 땐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타나기가 무섭게 주둥이를 힘껏 벌렸습니다. 그건 매우 배고프다는 표시였죠. 그런 점은 다른 어린 엘버트로스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엄마 아빠는 야곱이
여느 어린 새들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도 야곱의 작은 몸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되도록이면 야곱을 둥지 밖으로 꿰어내기로 했습니다. 몸을 쭉 뻗어보기도 하고 걷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물고기 먹이를 이전처럼 둥지 안에 갖다 두지 않고 둥지 앞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서투른 걸음걸이로 둥지 밖으로 나와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섬 주위를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 다가갔다가도 파도 소리가 커지면 불안한 듯 재빨리 발걸음을 돌려 둥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야곱이 날개를 퍼덕이며 다른 엘버트로스들처럼 날 수 있게 되기를 요하네스와 엘다는 바랐습니다. 엘바트로스가 날아다닐 수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이웃들. 야곱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이웃들에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둥지로 찾아와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직도 날지 않는다고요? 어머,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벌써 오래전에 날아다녔을 텐데 아이가 게으른 모양이에요. 어디 아픈 게 아닐까요? 멸치를 먹이로 줘봐요. 그러면 곧 날게 될 거예요. 매일 엘버트로스 노래를 들려주세요. 날아다니고 잠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어떤 이웃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직은 안정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날게 되겠죠. 뚱뚱한 어느 어미새의 말은 엘다와 요하네스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 조카는 어릴 때 둥지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엄마 아빠가 갖다주는 먹이를 받아먹기만 했다우. 그래서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날지 뭐예요. 야곱에게도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하네스와 엘다를 비난하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알을 품고 있을 동안 정성을 다하지 않은 탓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날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엘다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엘다는 언제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요. 아니, 알을 낳기 바로 전에 어째서 날개를 활짝 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늙은 엘바트로스의 충고는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날개는 제자리에 붙어있지 않아요. 날개를 떼어내세요. 그러면 아마 날개가 새로 돋아날 거예요. 야곱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주어서 그렇다.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렇다. 요하네스와 엘다가 야곱을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렇다.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둥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섬에서는 모두 자기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야곱을 처음 본 어떤 엘바트로스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야, 이 녀석 몸이 기울어졌어! 엘다는 이런 이웃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날개로 야곱을 감싸 안고 구경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곱은 오늘 꿈을 꾸고 있어. 방해들 하지 마세요. 엘바트로스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엘바트로스가 낮에 꿈을 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다와 요하네스는 야곱이 자신을 흉보는 모든 말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지 못하는 야곱. 엘다와 요하네스는 이웃들의 잔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해준 몇 가지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능한 자주 멸치를 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엘바트로스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야곱이 쉽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래와 돌로 작은 점프대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즐거운 마음으로 요하네스가 가르쳐준 대로 아장아장 점프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앞으로 내딛더니 부드러운 모래 위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재미있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벌써 엄마 아빠만큼이나 키가 컸는데도 말입니다. 엘다는 다시 알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생기면 야곱도 분명히 날 수 있을 거예요. 애처럼 둥지에만 웅크리고 있진 않겠죠. 엘다는 희망에 부풀어 말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 얼마 후 엘다와 요하네스는 다시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둥지를 크게 넓혔습니다. 알을 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야곱이 바짝 붙어 앉아 떨어질 줄을 몰라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이따금 날개를 캬냘프게 움직일 뿐 꼼짝을 안 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면 야곱도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세상을 날아다닐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웃들은 이렇게 엘다와 요하네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다는 야곱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곱과 발텐. 발텐은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해 야곱과 함께 커다란 둥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둘은 서로 몸을 기대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곧 발텐은 더 이상 둥지에서 빈둥대지 않고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섬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모험을 찾아 나섰던 거지요. 야곱도 더 자주 안식처를 벗어나 발텐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야곱과 발텐은 낮에 할 수 있는 수많은 놀이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둘은 숨바꼭질 놀이도 좋아했습니다. 발텐은 야곱이 바위에 기어오를 때나 모래 속에 벌레를 잡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은 발텐만큼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지 못했으니까요. 야곱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면 발텐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발텐이 삐치면 야곱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발텐이 항상 사이좋게 지낸 것은 아니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가끔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둘은 싸우는 것도 잠시 잠깐, 곧 다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습니다. 가끔 알을 품고 있는 어른 엘버트로스들의 꼬리 깃털을 잡아당겨 깍깍 울어대게 만드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 놀이에도 서툴렀습니다. 야곱과 발텐이 함께 놀던 멋진 시간도 곧 끝나게 되었습니다. 발텐이 서툴게나마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미터 정도 날아가다가 털이 듬성듬성 난 뚱뚱한 배를 땅에 부딪히며 착륙하곤 했지만 말이에요. 엘다와 요하네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곱도 발텐이 나는 모습을 보자 기뻐했습니다. 원로들. 야곱이 여전히 날 생각을 하지 않자 몇몇 엘버트로스들은 이 일을 원로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날지도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노래만 부르는 엘버트로스를 모두 반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6마리의 원로 엘버트로스들이 오랜 전통에 따라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일어나면 원로들은 어느 부부가 그 보금자리를 갖게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섬에서는 보금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여럿이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다툴 때에도 해결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원로들은 물고기를 자신들이 보관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말썽을 일으킨 엘버트로스들이 원로들에게 바친 셈이죠. 그 외에도 싸움을 벌인 이웃,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화가 난 부모 등이 원로들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 원로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잠을 자는 원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네, 그리고 엘버트로스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날면 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원로들 중에 누군가와 면담하려면 미리 시간 약속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없이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로들의 역할. 원로들은 다른 새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땐 항상 일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제일 많이 겪고 섬에서 가장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비투스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아가테가 들어왔는데 날카로운 혀와 뾰족한 부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가테의 뒤를 이어 사상가인 빈첸츠와 엄격하기로 유명한 힐데가르디스가 들어왔고 그 뒤로 대변인인 볼크람이 으스대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원로들 중 볼크람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대열의 마지막은 유난히 힘이 센 발렐리우스가 장식했는데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도 힘겨워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엘버트로스들은 원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귓속말로 원로들을 흉보며 맞장구를 치는 주제 넘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야곱. 몇몇 이웃들이 이미 원로들에게 야곱에 관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6 원로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엘다와 요하네스를 찾아가기로 하고 방문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엘버트로스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탐탁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리는 없었지요. 원로들은 야곱을 직접 만나보고 엘다와 요하네스에게 조언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엘다와 요하네스는 원로들의 방문이 약간 두려웠지만 야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원로들이 야곱의 둥지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호기심에 못 이긴 수많은 엘버트로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야곱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즐거운 마음으로 둥지에 앉아 부리로 조개 하나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맞나? 아가테가 엄격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예. 엘다와 요하네스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왔다고 애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겠는데. 볼크람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이봐 야곱 왜 날지를 않는 거지? 하면서 부리로 야곱의 날개를 찔렀습니다. 야곱은 움찔하더니 아가테를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요하네스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야곱은 아직 말은 못하지만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 6 원로들은 엄한 눈빛으로 야곱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비투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의논하기로 합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야곱을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로들의 최종 결정. 엘다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몸을 떨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오 때쯤 6 원로들이 느린 걸음으로 다시 둥지로 찾아와 야곱 앞에 늘어섰습니다. 대변인인 볼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섬의 원로들이자 가장 현명한 우리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오래 상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바다가 생긴 이래로 우리 엘바트로스들은 계속 날아다녔다. 날지 못하는 엘바트로스는 스스로를 엘바트로스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섬에 살아서도 안 된다. 엘바트로스의 본질은 비행과 잠수에 있다. 우리는 당신들 요하네스와 엘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는 야곱을 가장 높은 절벽 위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에서 용기 있는 영웅 발레리우스가 야곱을 힘차게 밀어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마침내 날개를 펴고 날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볼크람은 잠시 뜸을 들인 다음 말을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날지 못할 경우 굶주린 바다 동물들의 먹이가 되면 그만이다. 우리는 노래나 부르고 몸이 기울어진 엘바트로스를 더 이상 이 섬에 놔둘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이곳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카나리아의 식민지가 아니다. 아가테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제때 날지 못하는 알바트로스들은 부모에 의해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지. 요하네스와 엘다, 당신들은 어째서 이 관습을 지키지 않는지 놀라울 뿐이야. 야곱을 언제까지나 먹여 살릴 수도 없잖아. 자, 절벽으로 가자. 공포에 얼이 빠진 듯 요하네스와 엘다는 말없이 원로들을 따라갔습니다. 아가테와 볼크람이 야곱의 날개를 움켜잡았습니다. 9마리의 엘바트로스들은 모두 절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야곱은 어느 때와 같이 명랑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느리고 의젓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니 절벽 언저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신호를 보내지. 볼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레리우스가 점잖은 태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다는 야곱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멈추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날아다니는 일을 올바로 배우려면 야곱에겐 연습이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야곱의 몸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날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해결책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요하네스도 거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곱이 밑으로 떨어지면 센 바람 때문에 바위 벽에 부딪혀 죽고 말 겁니다. 야곱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누구나 그를 좋아해요. 야곱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괴로움을 준 적이 없어요. 야곱은 절벽 언저리에 서서 날개 끝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포근한 바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엘버트로스 무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엘버트로스들은 엘다와 요하네스의 말을 듣고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6 원로들은 잠시 의논한 끝에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요하네스와 엘다가 야곱에게 비행, 수영, 잠수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 우리는 1년 뒤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야곱이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겠다. 대신 야곱은 노래를 그만 불러야 한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다. 볼크람이 약간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로들은 돌아가면서 날개를 품위 있게 펼쳐 보였습니다.